저 33살이에요. 33살이에요. 고기 많이 드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응. 전세냈어. 나 밖에 있어. 저는 오전에 봉사활동 갔다가 혼자 흑돼지 구워 먹고 숙소 와서 조금 뒹굴뒹굴 하면서 쉬다가 책도 조금 읽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요즘 이 책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지금 선배님 만나러 가거든요. 한 1년 전쯤에 그로텍 ENC에서 진행하는 그 카페 음료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창원에서 빵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셨지? 30살? 31살인데 3년 차인가 4년 차 된 사장님이라 저보다 훨씬 어린데 연차는 훨씬 높은 선배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 랜선으로 계속 이제 연락 주고받다가 맨날 가운데서 만나자 이랬는데 사실 저는 거의 의정부급으로 서울 끝이고 여기 사장님은 창원이니까 가운데서 만난다고 해도 이게 그거잖아요. 장거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연락하다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혼자 제주도 가는데 그럼 제주도로 오세요 이랬는데 그럴까요? 이러다가 진짜 오시게 되고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만나러 나가기 전에 잠깐 또 시간이 조금 떠서 이거 Q&A 또 한두 개 이야기하고 가려고. 이게 질문 지금 한 질문인데 한 질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하나 정도 더 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빵집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 걱정도 많고 그만큼 고민도 많아지고 있어요. 구독자로서 도움이 많이 됐답니다. 진짜 궁금한 거 적어보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신 후 전반적인 창업 순서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 그 Q&A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책이 있어요. 뭐였지? 제목이? 동네 빵집 열어볼까? 그 책을 보시면요. 앞에 뭐 한 달 전에는 뭘 끝냈어야 하고 2주 전에는 어디까지 끝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좋고 이런 게 정말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냥 그대로 했어요. 물론 뭐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큰 틀은 그냥 그 시트만 있어도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빵집은 대부분 새벽부터 출근하면 준비 시간이나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완전 1인으로 돌아갈 때는 4시 반 이렇게 출근해서 10시 오픈했고요. 그것도 간신히. 그리고 알바 친구로만 구성이 됐을 때는 5시 출근해서 10시 오픈을 했고 지금은 직원 친구가 생겨서 직원이랑 같이 출근을 하니까 6시에 출근을 하고 10시에 오픈을 합니다. 물론 주말에는 좀 더 일찍 출근하고요. 물량 자체가 많은 날에는 조금 일찍 출근을 해요. 최소 4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틀린데 저희는 10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방을 치고 홀로 빠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그 데드라인이 10시예요. 10시에 모든 걸 끝내놔야 그 다음부터 홀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준비 시간을 그렇게 잡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인이 베이커로서 주방에 계속 있는다 해서 빵이 뭐 10시에도 나오고 10시 반에도 나오고 11시에도 나온다 하면은 조금 한 시간에 모든 게 준비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출근하셔도 되겠죠. 그래도 기본 다 새벽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준비 과정 말로 이렇게 딱 풀기에는 너무 일과가 길어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날 저온 숙성 넣어놨던 거 소금빵 먼저
발효 끝난 시점에 굽고 알바 친구들이 출근을 하면 식혀져 있는 소금빵 가지고 샌드 작업을 시작하고요. 그러는 동안 이제 저랑 직원 친구는 식빵은 당일 반죽으로 쳤기 때문에 식빵 뭐 분할하고 성형하고 또 저희는 치아바타 반죽을 저온 숙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식빵 잡는 동안 치아바타가 냉 풀어지고 식빵 끝나면 치아바타 잡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빵집 트렌드와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빵집 트렌드? 그냥 잘 나가면 거기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동네에서 장사하는 거 기준으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손님들과의 유대라고 생각을 해요. 맛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님들과의 유대, 티키타카, 뭐 이런 소통. 그래야 더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단 장사가 그렇게 해야 재밌어요. 손님들한테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손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가게를 찾아주고 그러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실수를 하게 돼도 너그럽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막 악플을 달고 리뷰를 막 안 좋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손님과의 유대가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결한 거 손님들이 언제 와도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빵을 사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속상하겠지만 이 가게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빵기계 추천 궁금합니다. 제빵기계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써본 게 많지 않아서 딱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도우커는 무조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우커는 비싸요. 비싼데 그 한 명의 역할을 한 명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빵집 오픈에 후회는 없으셨나요?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린 거라 네, 후회는 아직 한 적은 없어요. 다음 질문까지 하고 전 나가볼게요. 아니다, 지금 나가야 돼요. 다음 질문 또 다음에 해볼게요. 어제는 약간 술 많이 먹고 피곤함 이슈로 밤에는 Q&A를 못 찍었고 이어서 해볼게요. 근데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배달을 꾸준히 하시는 걸로 영상에서 봤는데 기사님 배정 문제, 리뷰 관리, 별점 관리, 수수료 등 배달로 생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도 배달을 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내가 빵이 충분히 잘 나가고 로스되는 빵이 없다. 그리고 지금 매출에 만족을 한다. 하면은 하실 필요가 없죠. 저는 왜 하고 있냐면 큰 이유가 저는 별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배달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어요. 우리 완전 근처 사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가게가 생긴 거를 알리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에 배달을 하면은 근처 동네까지도 우리 가게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게도 좀 먼 동네까지도 배차가 잘 잡히고 있고 저는 기사님 배정 문제는 크게 불편을 겪은 적은 아직은 없어요. 눈이 진짜 미친 듯이 오던 날에 한 번 정도 조금 오래 걸렸던 거 말고는 그리고 저희는 뭐 리뷰 이벤트 같은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내가 왜 빵을 줬는데 리뷰 안 달아? 아니면 뭐 내가 왜 빵을 줬는데 리뷰 안 좋겠어?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단 없는 상태라서 저도 저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오히려 배민을 함으로써 매장에 오실 때는 차마 저한테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뭐 아이여가지고 매장에서는 저한테 말을 못 거셨는데 막 유턴상에 막 구구절절 막 편지 써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저는 훨씬 커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너무 길고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저랑 이제 비슷한 경력의 창업을 준비 중인 이제 구독자님이셨는데 라파시옹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이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비용이 작지가 않고 시간도 좀 긴 시간을 투자하는 아카데미이기도 하고 이래서 실제로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걸 배울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 라파시옹을 지금도 선택한 거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지금도 보조해주셨던 선생님이랑도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메인으로 수업을 해주셨던 셰프님 선생님이랑도 제가 막 모르는 거 있거나 막히거나 그냥 답답할 때 선생님한테 연락 막 해요. 쌤 자영업 쉽지 않네요 이러면서 막 하면은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네,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다른 아카데미를 다녀봐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군은 없지만,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품목이 뭐 저쪽 크루아상이나 뭐 바게트나 이쪽이다 하면은 훨씬 저보다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겠죠. 라파시옹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100%예요. 다음 질문은 영상을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홈베이킹으로 제빵을 접해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원분을 고용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격증, 경력, 성격 등등. 저는 만약에 이렇게 자격증, 경력, 성격만 놓고 본다면 성격을 저는 첫 번째로 봐요. 저는 제가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제가 시원시원하게 대하는 편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그래서 저랑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친구들이 저랑 합이 잘 맞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랑 같이 착착착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격증은 사실 전혀 제 그 고용 조건에 없고, 일단은 성격이랑 그 이력서를 얼마나 성의 있게 해왔는지, 그러니까 뭐 자소서가 길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게에서 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도가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력서 보면 물론 직원은 아니고 알바지만 뭐 진짜 사진도 없고 뭐 진짜 고등학교 졸업, 뭐 대학교 재학 중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이력서가 진짜 많아요. 저는 그런 이력서는 다 그냥 패스하는 편이고요. 홀파트는 경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착해서 그냥 그 사람이 선해서 친절한 거랑, 내가 이 사람이 내 고객이고 나 이 사람한테 지금 이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하겠다,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네, 홀 친구를 뽑을 때는 경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방은 사실 지금도 다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주방은 이제 그런 성의 있는 모습, 뭔가 하려고 하는 태도,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쌀가루를 100% 사용하는 베이커리를 운영한 지 9개월 차 초보 사장입니다. 저랑 거의 동기시네요. 원래 1인 베이커리로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생산 물량이 턱없이 모자르고 가게 홍보할 시간이 부족해서 채용을 하려는데 채용이 잘 안 돼요. 구인은 어떤 채널을 통해 하시나요? 저는 여태까지는 다 알바몬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지금 있는 직원분이 처음부터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였는데 직원으로 전환을 했던 케이스라서, 저는 뭔가 이렇게 정직원에 대한 공고를 내본 적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알바몬에만 이용을 했었고요. 근데 요즘엔 당근에서도 많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긴 하죠, 당근이. 그리고 뭐 경력 신입 완전 초보 비율이, 저희 주방 쪽은 다 완전 초보예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알바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긴 한데 제빵에 대한 경력은 무. 현재 상황이 저랑 이제 주방 쪽에 직원 한 명 있고요. 주방 보조 친구가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방 보조를 하다가 오픈 시간이 되면 홀 오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홀 오픈을 같이 해주고 점심쯤 전에 퇴근을 하는 지금 상태로 되어 있고, 홀에 평일 마감, 주말 마감 이렇게 있어요. 인원은 총 이렇게 5명이에요. 그러니까 홀 쪽 2명, 주방 쪽 3명, 저 포함. 근데 인건비는 매출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나요? 이거는 제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고 그냥 순수 제가 지불하는 인건비로만 하면 20%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무리한 질문이라면 가볍게 패스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셔서 올려주시는 영상 보면 늘 힘을 얻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구인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주는 1인 베이커리는 특히 한 명이 도와주는 친구가 생기면 일이 2배가 수월해지는 게 아니라 6배, 8배가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맡게 되는 영역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이따가 사라졌을 때 그런 불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같이 그 동시에. 이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얘가 갑자기 다쳐서 출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얘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공존을 해요. 그래서 직원이 생기면 직원 관리도 또 사장의 하나의 해야 하는 일이 되거든요. 잘 해나가셨으면. 안녕하세요, 연지님. 저는 진짜 우리와 연지 왕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저보고 저한테 팬이라고 하시는 분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요. 항상 영상 언제 올라오나 들어와 보고 너무 재미있게 보고 주변에 전파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남친도 연지님 팬이 됐어요.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베이커리 창업 중이에요.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베이커리실 구조 짤 때 꿀팁? 지금 동선에서 아쉬운 점. 구조 짤 때 꿀팁. 일단 지저분해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손님들의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밀고요. 물론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죽기 주변, 특히
반죽기 주변은 밀가루가 항상 많이 날리잖아요. 꿀팁이라고 하면 조금 멋있어 보이는 거는 손님들 시야에 걸쳐도 괜찮고, 뭐 작업하는 거, 성형하는 거라든지 오븐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멋있잖아요. 일반 손님들이 보기에. 그런 거는 살짝 이렇게 시야에 걸리게 놓으시면 효과가 있고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부분들, 재료 적재라든지 이런 것들, 선반 이런 거는 안 보이는 쪽. 지금 동선에서 아쉬운 점이 반대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방이 약간 스페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요. 안쪽이 층고가 갑자기 낮아지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주방이 약간 오븐 주방, 반죽 주방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 작업대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뭔가 오븐에서 타이머가 울리거나 뭐 도우컨에서 발효가 끝나요? 그러면은 조금 그 이동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지금 아쉬운 점. 그러니까 성형을 하면서 만약에 뒤에 바로 오븐이 있다. 그러면 성형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오븐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형을 하면서 오븐을 보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 영상에 나오지만 성형하다가 오븐하다가 뭐 발효하다가 성형하다가 이게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뭐 공간이 이게 어떻게 또 구조가 나오냐, 그게 뭐 주방이 또 직사각형이냐 뭐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메인 작업, 내가 서서 메인으로 작업하는 곳에서 오븐이랑 도우컨이 좀 가까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마지막 거 뜯을 때 발주하기. 이거는 알바 친구들이나 직원 친구한테도 매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뭔가를 쓸 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이다? 무조건 적어요. 얘가 뭐 많은 양이든 적은 양이든 적으라고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애들이 쭉 적어놓은 거를 보고 한 번씩 체크를 하죠. 이게 진짜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쓴 다음에 발주를 해도 품목인 건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직원이 있고 알바가 있어도 그냥 심심할 때마다 냉장고 한번 열어서 스톡 다 있는지 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직원분들이랑 알바분들 할 일을 다 매일매일 투두리스트를 짜잖아요. 그 투두리스트를 짜려면은 지금 소스가 뭐가 없는지, 속재료가 뭐가 없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재료도 계속 파악을 하게 되는 게 있죠. 빵 가격 설정 어떻게 하는지, 손님들이 이 빵이 얼마에 팔렸을 때 내가 손님이라면 살까? 그리고 이거를 주고 먹었을 때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는 가격이 일단 먼저 생각하고요. 저희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가격을 무조건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그마요가 5,200원인데 막 에그마요로 이따만치 넣어줘요. 근데 이거는 뭐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요만큼 넣어줬는데 7,000 얼마야. 저는 그런데 그런 메뉴는 아예 안 하는 편이고요. 저희 상권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원가를 따져보죠. 그 원가를 따져봐서 이게 원가 대비 가격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원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조금 저희 거에 맞춰서 가요. 저희 빵 평균 가격에. 왜냐면 이게 무조건 가격에 원가를 얼마로 맞춘다고 하면 우리 가게 그 시장가라는 게, 평균가라는 게 좀 너무 들쭉날쭉해지기도 하고, 뭐 조금 남는 빵이 있다면 많이 남는 빵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빵 가격에 무조건 재료비를 얼마 잡아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동네 장사에서 가격을 매길 때 그렇게 뭔가 원가 대비 무조건 가격을 올려받거나 이럴 수 없는 것 같아요. 빵 만드는 순서? 그렇게 해서 10시에 모든 빵이 나오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친구는 홀 오픈해놓고 한 11시쯤 밥 먹으러 가고, 직원 친구 내려오면 12시부터 이제 다음날 할 빵을 잡아요. 다음날 해야 되는 소금빵이랑 그 치아바타 잡아서 다시 또 저온 넣어놓고. 그래서 저희는 주방은 사실 한 3시면 마감이 되는 편이에요. 이제 그 후로 제가 주방에 있으면서 잔잔바리들 조금 준비하는 편이고. 오픈 베이커리실로 하면 어떨 것 같은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오픈 말고, 그러니까 너무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 말고, 아까 말했듯이 멋있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오픈 베이커리 하시는 거 전 추천해요. 저희 가게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좋아해 주시고. 직원 만족도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80%? 이제 나머지 20%는 뭐냐면 생각할 게 진짜 많아요. 머릿속에 쉬는 날이 없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할 공간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삶이 계속 뭔가를 떠올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처리해야 하고 또 시도해야 하고, 이런 게 조금은 그러니까 너무 삶이 바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이 좀 긴 거랑 새벽에 아무래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조금 이렇게 만남이 좀 어렵다는 거. 근데 뭐 즐겁고 재밌는 마음이 훨씬 크고, 근데 이제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뺐어요.
처음 창업 시 빵 양 설정법. 저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빵 양은요, 일단 내가 하루 팔고자 하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하루에 얼마는 벌 거다. 이거를 먼저 정하시고요. 하루에 얼마는 벌어야 내가 월세 내고 뭐 내고 먹고 살겠다라는 계산을 먼저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을 팔 거야. 그러면 근데 내가 품목이 몇 개가 돼.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기서 비율을 나누는 거죠. 5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20만 원은 소금빵을 팔아야겠어. 20만 원은 치아바타를 팔아야겠어. 10만 원은 식빵을 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 뭐 6만 원은 플레인으로 팔 거야. 그럼 6만 원 해서 이제 우리 식빵이 얼마야? 나누기 하면 수량 나오죠. 그런 식으로 조금 저는 초반에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양만큼 분명히 그 가오픈 전에 만들어 보셔야 돼요. 테스트 하는 거 아깝다고 조금만 만들어 보고 오픈하면은 진짜 다 말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만 원씩 팔 거야. 그럼 그 수량만큼 가오픈 전날 이틀, 3일 계속 해보세요. 해서 그냥 주변 상인들한테 나눠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이제 빵집 오픈하려고 오늘 테스트로 구워봤는데 맛 한번 봐주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소문 좀 내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분님도 진짜 찐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질문이 좀 디테일했어요. 두서없이 궁금한 게 많네요. 답변해주시면 영광이에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도우 컨디셔너 어떤 루틴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커피 자동 머신 제품명과 가격 상세 후기 알고 싶어요. 저는 홈베이커지만 먼 훗날 윤지님 같은 빵집 오픈을 그리는 한 사람입니다. 늘 너무너무 잘 보고 배우고 있답니다. 도우 컨디셔너 어떤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는 일단 도우 컨디셔너가 풀가동되고 있는 편인데 뭐 모든 업장이 그렇겠지만 일단은 아침부터로 설명을 하면 아침에는 일단 전날 넣어놓은 잠자고 있는 소금빵이 발효되고 있고요. 그 소금빵이 다 나오면서 동시에 치아바타 냉 빼는 용으로 또 위칸을 쓰고 아래 칸은 식빵 발효실을 넣습니다. 더 위칸은 계속 치아바타가 구워지는 시간까지는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쭉 식빵 발효하다가 이제 밑에 칸 식빵 다 끝나면 홀 오픈하고 1시간 정도 만에 다시 소금빵 반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소금빵 반죽 쳐서 이제 발효되는 위칸은 또 다시 발효실로, 밑에 칸은 냉장실로 씁니다. 위칸에서 발효하고 이제 올챙이 잡은 애들은 밑칸에서 냉장으로 쓰고 있고, 소금빵 잡아서 이제 밑칸에 냉장으로 먼저 넣어놓고 퇴근 전에 쫙 팬닝해서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칸은 다시 또 치아바타 1차 폴딩해서 실온 발효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23, 4도를 맞추고 이거를 뭔가 실온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아바타 발효까지 위에서 끝나면 치아바타가 자리를 비워주죠. 그럼 그거를 다시 냉장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를 다시 또 냉장으로. 그럼 이제 거기다 소금빵 패닝해서 다 넣고 퇴근이 되는 거예요. 도우커는 이제 휴무가 아니면은 꺼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으로 쓰고 있고, 커피 자동 머신 제품명 저희는 그 닥터커피의 F2 모델 쓰고 있어요. 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한 400에서 600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4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상세 후기? 저 만족하고 있어요. 샷 나오는 속도도 느리지 않고 배달 위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드시고 가시는 손님의 비중과 홀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적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드시고 가시는 손님은 거의 일주일에 한 팀 있을까 말까고요. 저희는 완벽하게 그냥 포장하는 빵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제 외관을 보고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자리 없어요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홀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구독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막 멀리서 왔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는데 안 됐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제대로 이렇게 뭔가 앉아 계실 공간이 한두 테이블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으려나 싶은, 그때는 조금 아쉽긴 해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신메뉴마다 감이 좋으시던데 신메뉴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메뉴 설정, 첫 번째로는 그냥 머릿속을 탁 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거랑 이거 조합해보고 싶은데 나 이거 하면은 맛이 없을 수 없겠잖아. 근데 우리 반죽 이거랑 잘 어울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 이건 진짜 그냥 갑자기라서. 그렇고 다른 거는 이제 계절 재료죠. 계절 재료. 겨울 하면 뭐 고구마 해야 되잖아요. 고구마를 생각해봐요. 우리 가게에 지금 없는 느낌 중에 고구마를 접목시켜볼 만한 애가 뭐가 있을까? 치아바타에다 접목해볼까? 식빵에다 접목해볼까? 소금빵에다 접목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작업성이 좋으려면 고구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얘를 좀 크림으로 만들어볼까? 근데 고구마를 크림으로 만들면 너무 금방 상하려나?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얘가 얘랑 만나니까 너무 맛있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신메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재료의 그런 이슈가 계절감이 있는 재료, 그리고 흔하지 않은 거.
저희 가게는 바로 앞에 베이글집도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저희는 파리바게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을 것 같은 거를 굳이 신메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저의 마음이 있어서 잘 없는 거. 뭐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스타일로 다시 풀어낼 수 있는 거를 좀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메뉴인지 올해 약간 데일리로 찾아주실 만한 메뉴인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얘 팔만하다 하면은 팔아요. 이게 좀 웃겼어요. 이분도 제 영상 올릴 때마다 맨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빵 관련 질문은 많으니 번역으로 간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해요, 사장님. 밸런스 게임. 탕수육? 이거 진심으로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탕수육, 부먹 대 찍먹. 저는 찍먹. 저는 그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어요. 그래서 푸딩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전 찍먹파고요. 평생 커피 안 마시기 대 평생 빵 안 먹기. 평생 빵 안 먹기? 평생 커피 안 마시기. 커피 우유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라떼파기 때문에. 빵 안 먹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빵집 사장으로 사는 한. 그리고 평생 발에서 치즈 냄새 나기 대 평생 입에서 마늘 냄새 나기. 이런 게 왜 궁금한 거냐고. 평생 발에서 치즈 냄새 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늘 냄새 나면은 아무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잠잘 때 무조건 서서 자기 대 밥 먹을 때 누워서 밥 먹기. 저는 ESTJ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좀 힘드네요. 밥 먹을 때 누워서 밥 먹기? 둘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잠잘 때 서서 자면은 다음날 일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양말 신을 때 젖어있는 양말 대 신발 신을 때 신발 안에 돌. 뭐가 더 나은 걸 고르는 거죠? 신발 신을 때 신발 안에 돌이 낫죠. 이건 털면 되잖아요. 근데 양말 신을 때 젖어있는 양말은 답이 없어요. 아무튼 재밌는 밸런스 게임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세 얼마인지 궁금해요.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매출 대비 순이익을 몇 프로 정도 유지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늘 응원해요, 연지님. 저희는 월세 125만 원이에요. 125만 원에 관리비는 별도고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 고정비라는 게 너무 많아서 크더란 거는 일단 전기세 있죠? 전기세가 적게 나올 때는 50만 원대에서 많이 나올 때는 80만 원대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세무기장료 그리고 뭐 노란우산 또 고정비가 뭐 있지? 고정비로 나가는 건데 진짜 많아요. 직원 4대 보험 들어주면 4대 보험비도 많이 나가고. 와 40분이나 찍었어. 가볼게요. 밀가루 파티의 날. 어머, 나 발주해야 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실무 경력 어느 정도 한 후에 창업을 하는 걸 추천하나요? 실무 경력? 그러니까 다른 가게에서 최소 어느 정도는 일해야 창업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실무 경력이 없는 채로 창업을 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뭔가 답을 하기가 근데 응. 그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사장님도 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잘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지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창업전으로 돌아간다면 빵집에 가면 파트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오븐 오븐, 파트, 성형. 뭐 반죽 파트, 성형, 시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어도 한 사이클을 본다. 한 파트에서 내가 맡아보고 네네네네. 근데 그게 보통 주기가 있나요? 그렇게 파트가 도는 거예요? 그거는 업장마다 다르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약간 이 돌아가는 생태를 좀 다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옮겨서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일해보고 그 다음에 가기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한 최소 3년? 그렇게는 일해야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사장님 몇 년 차인 거죠? 저요? 차로 하면은 제가 21년에 오픈했으니까 21, 2, 3, 4, 5 5년 차인 거예요? 이상 5년 차 빵 파는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의 빵 파는 카페를 하고 계신 사장님의 답변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카페니까 커피도 팔잖아요.
카페에서도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말한 거는 완전 주방이니까. 네네네. 만약에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고 하면 커피도 좀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 콜에도 창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고 1인 베이커리 시작하는 경우가 진짜 많을 텐데 음료를 아예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빵만 할 줄 아는데 그거를 테이크아웃이랑 뭐 그런 걸 다 같이 한다? 그거는 또 좀 어렵지 않아? 그치, 좀 다른 얘기긴 하지. 네. 그러니까 일머리가 크려면 그래도 다른 업장에서 일해보는 게 중요하긴 하죠. 제일 싸게 배우는 방법이지. 맞아. 나의 노고가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면 가게를 조금 더 늦게 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찍 차리긴 했지. 네. 그래서 응애였는데요. 아, 그럼 몇 살 때인 거죠, 경사님이? 25? 26살. 26대. 아,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지원 사업 이런 거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그 지원 사업으로 창업할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여기 그 채널명을 그 우리 유명한 유튜버처럼 여기 채널명을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서 그런 질문에는 답을 못 드렸는데, 이 사장님이 그 했을 때 창업할 때 남겨놓은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네.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 똑같은 그게 지원 사업이. 네네네. 오히려 더 지원 규모가 커졌어. 커져서.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면 저랑 같이 대답해봐요. 네. 그 쉬는 날 하루는 온전히 쉴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일을 하러 나가야 하나요? 쉴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아니요. 못 쉬어요. 뭘 쉬어? 그러니까 가게를 하루 닫으실 거면 쉬는 날이 그냥 없어진 거고, 네. 가게를 이틀 쉬어야 하루는 숨 돌릴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숨을 돌리나요? 이틀 쉬는데? 뭐 여기서도 이러고 제주도 와서도 촬영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것도 뭐 일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다 사장님들 그 성향에 따라 또 틀린 것 같아. 일을 맞아. 많이 안 벌리면 라이프가 더 중요하면은 일을 많이 안 벌리면 쉴 틈을 만들면 되는데, 일을 안 벌릴 거면 가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을 안 벌리는 사람이 가게를 하면 그 가게는 조금 멈춰 있는 가게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요즘에 유행이 너무 빠르고 맞아. 새로 생기는 가게들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맞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쉴 수 있냐고요? No. 그 또 있어. 같이 대답하고 싶은 거. 네. 어제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다시 태어나도 빵집 사장님이 되실 건가요? 아. 하나, 둘, 셋. 네. No. 너? 난 no. 아니, 빵 파는 게 재미없고 싫어서가 아니고, 빵을 팔아봤으니까 딴 거 팔아보고 싶어요. 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빵을 만드는 게 미친 듯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팔고 그거에 대한 소통하고 그게 재밌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꼭 아이템이 빵이어야 할까라는. 네네. 다시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또 다른 거를 찾아보지 않을까. 맞아. 근데 저는 그냥 빵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장님은 빵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빵이 좋은 거잖아.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랑 별개로. 완전히 별개죠. 사장님은 그 직업 만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100%가 100% 만점이라고 하면. 직업 만족도. 그냥 딱 수치로 찍어라 하면은 찍을 수 있는 숫자. 나 이거 아침에 찍고 온 거거든. 아, 이 진짜요? 내용. 네. 아, 저는 90 90%? 네. 높다. 높죠. 어. 높은 편이죠. 어. 그 약간 저는 지금은 그냥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뭐 할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사실. 저는 8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높은데? 높죠? 아, 근데 사실 그 정도 높은 만족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영위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우리가 만족도 30%요. 이러면 이런 거 찍고 있지도 못하지, 사실. 그리고 막 그때 아까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 14시간 이렇게 일하는데 다른 집에서는 못 한다. 그래.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거니까 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맞아. 진짜. 저도 그 20%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시간적인 걸 얘기했거든요. 너무 근무 시간이 소비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일이 잡아먹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내가 놓아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 근데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걸 놓는 게 힘들었다. 네. 그 여전히 조금 뭐 쉽진 않고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 많은데 매여 있어야 되니까 가게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또 일 더 많이 해야 맞아. 돈 많이 벌어서 직원 안 치려면 그냥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는 수밖에 없잖아. 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또 첫 번째 질문 돌아가면 휴무 없는 그래, 거지. 휴무 있을 거면 그냥 가늘고 길게 장사하면 돼요. 맞아. 그냥 20년, 30년 내가 가게에 매여 있을 거다 하면 그냥 쉬엄쉬엄 하면 되고, 빨리 후다닥 자리 잡고, 나 빨리 여기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나 좀 딴 거 할 거다 하면은 이제 지금 빨리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건 싫다. 감사해요. 답변해주세요. 모델 때